13번 문제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문제라서 사인 법칙,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. 사인 법칙은 쉽죠. 기본 공식은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R 이렇게 공식을 쓰죠. 여기서 이 R은 외접원 반지름이죠. 뭐 이대로 공식을 쓴다라기보다는 이 사인 A분의 A가 2R이다. 사인 B분의 B가 2R이다. 또 사인 C분의 자꾸 위에다 쓰네요. 사인 C분의 C가 2R이다. 이렇게 쪼개서 뭐 필요한 거 다 한꺼번에 다 쓰지 않고 어느 한 개만 갖다가 쓰는 경우도 많아요. 특히 이 문제에서는 거의 마지막 줄에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. 삼각형 CDB의 외접원의 반지름. 주로 이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되어 있는, 외접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풀 때는 대부분 다 이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기본적으로 ABC 각이죠. 그 다음에 이 길이를 보통 C, 이 길이를 보통 B, 이 길이를 보통 A. 그래서 각과 대변.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사인 A분의 A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야. 그게 2R이다. 그러니까 이 한 쌍의 값만 구할 수 있으니까 사인 A와 길이 또는 뭐 사인 B와 길이, 사인 C와 길이 이렇게 한 쌍만 구할 수 있으면 그걸 통해서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지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한다라기보다는 뭐 A하고 뭐 A라고 치면 사인 A와 이 길이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. 아니면 이거 두 개를 구해요. 요렇게 한 쌍의 사인 값과 대변의 길이 이 두 개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얘나 얘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문제인 거지 외접원의 반지름을 직접적으로 구하는 건 아니에요. 이 두 개를 구해내면 요게 자연스럽게 구해지는 거니까. 사인 법칙은 주로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로 코사인 법칙도 좀 봅시다. 사인 법칙에 비해서는 코사인 법칙이 공식이 조금 더 까다롭죠. 뭐 기본 형태는 똑같아요. 삼각형 이렇게 ABC가 있고 C가 있고 요 길이를 A, 이 길이를 B, 이 길이를 C라고 하죠. 보통 뭐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. 아무래도 코사인 법칙이다 보니까 코사인이 들어가 있죠. 코사인 A 이렇게 해요. A제곱 코사인 A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. 물론 이거를 변형을 시켜서 코사인 A는 2BC분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뭐 이렇게 공식을 변형시켜서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서 코사인 값을 구할 때는 주로 이 공식을 많이 쓰고요. 변의 길이를 구할 때는 주로 이 공식을 많이 씁니다.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고요. 여기서 요것뿐만이 아니고 요 첫 번째 문장을 잘 보면 코사인 각 ABC라고 되어 있고 코사인 각 ABC가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. 코사인 마이너스 ABC. 편의상 요 마이너스 ABC, 요 각 ABC 요거를 그냥 세타라고 할게요. 그 도형을 대충만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져 있어. 여기가 C, 여기가 A, 여기 어딘가에 B가 있고요. 여기가 P가 있어요. 실제로 그림에서는 이쪽 삼각형이 조금 더 작고 이쪽 삼각형이 좀 더 큰 편인데 뭐 대략 이런 식입니다. 각 ABC 여기가 세타인 거예요. 여기가 세타인 거야. 요 세타에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어요. 요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어요. 이 원에서 어디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냐면 사각형 중에서 하나의 각인 거야. 사각형. 요렇게 원에 사각형이 내접한 상황인 거예요. 이 문제 자체가. 원에 물론 문제에서는 사각형이란 말은 없죠. 이제 삼각형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사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야.
원에 사각형이 붙어 있으면서 그 중에서 하나의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어. 어떤 경우에는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. 여기가 세타야. 그러면 이거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건데, 여기가 뭐가 되느냐면, 뭐 예를 들어서 알파다라고 하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경우에 이 세타와 이 알파는 대각이라고 하죠. 이 두 개는 더하면 알파 플러스 세타가 180도 파이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. 성질을 가지고 있어.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주어져 있지만 코사인 알파의 값도 구할 수 있어. 이렇게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건 뭐냐면, 괄호는 외쳤죠?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고, 세타를 이렇게 이항시킨 거죠.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고, 요거는 각변환 공식을 잘 보시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돼 있어요. 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면 수원 단원에 있으니까 요거 외워줘야 돼요. 그래프 한 중간쯤에 나옵니다. 요거 각변환 공식 수시로 많이 쓰는 거고, 지금은 설명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건 찾아서 복습을 하세요.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바꿔줄 수 있어.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지금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분의 5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는 뭐가 되는 거라고? 8분의 5가 된다고요. 단순하게 이렇게 외워도 돼요.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코사인 값이 예를 들어서 K다라고 하면 여기에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K다. 반대로도 괜찮고 K 마이너스 K. 요 두 개의 코사인 값은 부호가 서로 반대인 관계가 있다라는 걸 외워줘도 돼요. 물론 이쪽과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서 어떤 형태로 많이 나오냐면 편의상 그냥 문자를 쓸게요.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이 길이를 C라고 하고 이 길이를 D라고 할게요. 이 길이를 뭐 X라고 합시다. 예를 든 거예요. 이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X제곱은 A제곱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2AB의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겠죠. 우리가 이 코사인 알파를 마이너스 K라고 둘 거예요.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. 오른쪽 삼각형 이 부분, 이쪽 부분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X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은 K라고 둘게요. 물론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. 똑같이 X제곱인데 왼쪽에서는 AD K로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서는 BC K로 표현이 되는 거죠. 이 두 개를 같다고 하면 A제곱 플러스 D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할게요. 요거 때문에 이 AD K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K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. 요 K는 실제로는 코사인 알파, 코사인 세타 요거를 나타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? 예를 들어서 A, B, C, D 요 A, B, C, D가 다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K를 구할 수 있어. K에 대한 방정식인 거야. 3개 정도가 주어져 있고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어. 마찬가지죠. 그러면 코사인이 알고 있는 거고 뭐 A를 모른다라고 하면 A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. 도대체 코사인 세타의 값이 하나 주어져 있고 원의 사각형이 내접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어야 13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. 문제의 하나의 유형 같은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세요. 이 그림 형태. 그림이 원에 내접하면서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다. 그럼 반 잘라서 왼쪽 오른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2번 쓰면 이렇게 코사인이 들어있는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13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의 모양입니다. 요거 이 선이 지금은 내가 그려져 있죠? 문제에 그려져 있죠? 없을 때도 많아요. 그냥 사각형만 있을 때도 있어요. 잘라서 코사인 법칙을 2번 써줘야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끝.